제가 보통 개발자 욕을 잘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개발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잖아요. 모든 개발자를 욕하는 건 아니고 제 주변에도 일 잘하는 개발자들은 많으니까 이런 사람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걸 올려봅니다. 문제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나쁜 개발자를 한국에서 참 많이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그 한국 개발자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1월부터 맡기로 한 농산물 유통 서비스인데요. 사장은 일본 사람이고 개발팀은 모두 타이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 타이 사람들이 개발을 해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타이 사람들에게 유지 개발 버그 수정 등을 던지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신규 고객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보통은 신규 고객이 들어오면 회원 가입하고 바로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신규 고객이 들어오면 며칠에 걸쳐서 서버 작업을 하고 나서 고객 어카운트가 발급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뭔가 하나 수정을 요청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메뉴에 오탈자 수정에 일주일이 걸리질 않나, 풀다운 메뉴에 내용 항목 하나 더 추가하는데 2달이 걸려도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기술적인 체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공수를 이야기하면 태클을 걸고 하는 게 제 입장인 거죠. 때문에 개발자들이 일부러 어려운 표현 같은 거 쓰면 그게 뭔 소린지 알거나 말도 안 되는 건 잘라낼 수 있는 스킬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자들이 GitHub 초대나 서버 어카운트 공유를 해주지 않더랍니다. 환경은 우분투의 프록스목스라는 VM 및 컨테이너 가상화 오픈소스 솔루션을 사용 중이고, DB는 별도 DB에 고객별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방식 같네요. 그리고 오피스에 라우터를 놓고 보안 설정을 네트워크 장비에서 하는 듯 합니다. 네트워크 장비 접속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자기 개인 어카운트라 줄 수 없다고 네트워크 장비를 공장 초기화하고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서비스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서비스는 정지될 거라고 하네요. 뭐 이딴 대응이 있는지. 보통 네트워크 장비는 관리자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어서 그걸 주면 될 걸, 이 장비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길래 장비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을 검색해서 관리자 이관 매뉴얼 링크를 줬죠. 길랩도 사용 중이길래 길랩에서 내 이메일을 인비테이션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네 보안 폴리시상 월말에나 가능하다네요. 왜 그럴까? 그대로 고객한테 전달을 해서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고객이 초기에 자기가 등록했던 어카운트를 찾아서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사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더니 개발자들이 소스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스를 볼모로 저를 자르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급한 대로 제가 소스랑 데이터를 회피하려고 DB 정보 등등을 요청하고 있던 중에 개발팀의 불만도 듣고 얼으면서 월말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관두는 걸로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요. 막 욕이 나오지 않나요? 이런 환경을 보면. 그런데 이게 태국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2010년대 후반까지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벽에 상품 전단지를 실물 크기로 붙이고 바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바로 주문이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 키만한 상품 전단지를 지하철에 깔아서 굳이 슈퍼에 들르지 않아도 사고 싶으면 벽에 있는 상품 바코드만 찍으면 집에 들어갈 때 배달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2015년 경이었던가 싶네요. 이 사장님은 미국에서 MBA를 나와서 한국에 와서 이 아이디어로 20억을 투자를 받고 개발자를 30명까지 늘렸는데 인프라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게 컨설팅을 요청했던 건입니다. 실제로 소스 관리랑 인프라 비용 관리를 위해 정보를 요청하고 꼼꼼히 관리하던 어느 날 사장이 제게 말했죠. 팀 전원이 사표를 써서 저를 자르지 않으면 팀이 모두 관두겠다고 하네요. 제가 전날 비효율적인 서버 구조 때문에 태클을 걸었던 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날로 제가 잘렸죠. 그뿐인가요? 패션 동영상 쇼핑 서비스로 500억까지 투자를 받은 기업이 있는데 이 서비스가 중간에 멈춰서 소문으로 제게 연락이 와서 바로 들어가서 해결을 해주고요. 며칠에 걸쳐서 소스를 분석해서 어떤 소스가 부하의 원인이 되었는지랑 그걸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팀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코드를 발로 짜서 이렇게 된 거라는 느낌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날 대표가 제게 오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개발팀이 단체로 사표를 썼다고요. 그런데 이 두 건이 끝이 아닌 게 문제죠.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아직 사회생활 초년생이신 개발자분들, 요전 윤 모시기처럼 망해가는 사람이 시키는 거 분위기 때문에 따라서 관두지 마시고 자기 소신껏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시길 제발 당부드립니다. 전 회사를 위해서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화시키고 비용 절감을 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됩니다. 사장들은 절 비싸게라도 부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회사를 해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효율화를 시켜주고 프로젝트를 종료하면 결국 개발자들도 다른 좋은 사례도 공부를 하게 되고 서비스도 경쟁력이 생겨서 기업 가치가 좋아지니까 남아있는 개발자들도 그 혜택이 가는 거 아닌가요? 왜들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제가 모르는 인간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그들만의 사정이 있으리라 하고 위로를 하면서 돌아서긴 하지만 지금 그 회사들은 전부 서비스 종료되고 회사도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기업 경쟁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들 서비스가 심심하면 떨어지고 인프라 비용이 너무 들면 다른 가벼운 기업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2021년 프로젝트 역시 제가 비용 절감을 제안하고 들어가서 그 회사 사장님이 인수한 서비스를 연간 2억엔씩 줄여줬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 서비스를 인수할 생각도 없었다고 하네요. 원래는 연간 수천만 엔 적자를 보는 서비스라 매각을 하고자 했는데 사장님이 제게 이건 인프라 비용을 줄이면 얼마나 줄어들겠냐고 물어봐서 대충 계산해줬더니 서비스 인수를 결정한 것이었거든요. 인프라 전문가라는 것은 단순히 서버에 명령어를 날리고 백업하고 장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의 인수 가치조차도 바꾸거나 기업의 미래도 바꿀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자들은 왜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을 죽어라 싫어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눈치 없고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또 그냥 푸념이었습니다.